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안전과 위생, 학업에 치여 놀이터를 찾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그나마 있던 놀이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세우는 일까지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면서 배우는 교육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자연 속에서 뛰놀며 스스로 배우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제법 높은 단상 위에 오른 아이. 정글을 누비는 타잔처럼 거침없이 줄에 매달립니다. 맨발로 낙엽을 밟아도 불장난을 해도 말리거나 혼내는 이 하나 없습니다. 아이들이 방치된 건 아닐까요? 大きな事故が起こらないようにはここにいるお母さん方みんなで見守ってサポートをしているのでそこまでひどい怪我にはならないであろう. 이곳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배우는 놀이터, 이른바 모험 놀이터입니다. 버려진 가구에서 폐자재까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하면 무엇이든 좋은 놀잇감이 됩니다. 私も初めそう思いました。ここまでなんか高い台があるのかとか思ったんですけど、でも子供はそんなになんかわかんないわけではないんだなっていうのを. 이 놀이터에선 하나의 규칙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놀자란 건데요.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아이들 스스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죠. したいことに挑戦できる場所ですね。他ではやっちゃダメだよって言われることも火遊びなんかもやれたりします。そういう挑戦して自分でね失敗も繰り返しながら力を身につけていく、そういう自然の中で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場所です。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자며 만든 놀이터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장치도 갖추었습니다.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안전 점검을 하고요. 놀이 도우미가 상주하면서 최소한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でもやっぱり起きてほしくない怪我もある分、私たちが毎日遊具とかの点検して見えない危険とか危ない箇所に関しては私たち修繕とか取り除くようにはしているので. 부모와 아이들은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만들어 먹는데요. 이렇게 놀이터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시작된 공간이지만 지역 학부모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全国で月1回とか年4、5回とかっていう活動をしているところも含めると400カ所ぐらいはあるんですが、こちらのように常設でような場所はほとんど100カ所以下ですね. 아이들에게 놀 자유를 보장하자는 모험 놀이터. 안전과 위생 또는 공부를 이유로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밀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꼬마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몸집보다 훨씬 큰 짐수레를 함께 끌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울창한 숲속에 도착하자 능숙하게 짐을 풀어 나릅니다. 가방을 보관할 사물함과 나무 그네까지. 교실을 숲에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쉬리에서 가장 오래된 숲유치원입니다. Räumlichkeiten, also der Raum, der Wald ist einfach ein Raum ohne Wände. Und das war für mich auch so, also die Kinder dürfen sich einfach bewegen, dürfen dem natürlichen Bewegungsdrang nachgehen, was sie auch verspüren, hingegen was in Kindergärten, gerade in städtischen Kindergärten, Regelkindergärten.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숲유치원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로 활을 만들어 궁수가 돼보기도 하고 우연히 깃털을 줍기도 하는데요. 숲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최고의 장난감이 됩니다.
손바닥에서 신나게 공부하다 보니 옷과 신발은 이미 얼룩덜룩해졌는데요. 이런데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숲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Auf dem Boden ist ein Gummibelag, die Wände sind so gestrichen, dass sie abwaschbar sind. Ja, das sind so Sachen, wo wir sagen, ey, die reale Umwelt ist nicht so. Die Welt ist gefährlich, ja, und die Kinder müssen das lernen.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5살 어린 나이지만 불 피우는 솜씨가 제법 야무진데요. 피자를 어떻게 데울지 의논하고 함께 불을 피우는 사이에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은 쑥쑥 커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도 익힙니다. Weil man darf nicht mit schmutzigen Händen essen, sonst wird man krank. 이런 숲유치원은 스위스 전역에 300에서 500군데 정도 있는데요. 스위스 정부는 일반 유치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숲으로 나가 수업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r hat auch gelernt, Gefahren besser einzuschätzen. Also zum Beispiel zu schätzen, wie tief ist der Graben, wie hoch ist die Brücke, ja? Wie hoch ist der Baum. Wenn ich diesen großen Ast nehme, tue ich mir vielleicht weh. 교실 밖으로 나와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숲유치원. 아이들에게 주도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와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코리아입니다. 해외에 사는 동포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제 몸집만한 큰 공을 굴리는 아이들. 웃는 얼굴이 봄 햇살만큼이나 싱그럽죠. 해마다 5월이면 뉴욕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민속 큰 잔치 현장인데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전 세계 동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전시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수상작을 포함한 작품 90여 점과 고려인 정주 80주년 계기 기록사진전, 정성태 작가 특별전 등 총 1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과 중국 동포 4세가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동포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 3대까지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4세대 이상은 성인이 되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4세대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있는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동거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새 미니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허를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시리즈 러브 유어셀프의 첫 시작을 알리는 미니 앨범인데요. 첫사랑에 빠진 소년들의 모습을 풋풋하면서도 유쾌한 느낌으로 담고 있습니다. EDM 팝 장르의 타이틀곡 DNA는 휘파람 소리와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곁들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은 발매 전부터 선주문 105만 장을 돌파하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4번 연속 진입한 기록을 세웠던 방탄소년단. 이번에도 어떤 기록들을 만들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네. 한편 방탄소년단의 스페셜 앨범 화양 연화 영포레버의 타이틀곡 불타오르네 뮤직비디오는 지난 13일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자신의 데뷔 기념일인 지난 18일 두 번째 리메이크 음반 꽃갈피 둘의 수록곡 가을 아침을 선공개 형식으로 깜짝 발표했습니다. 가을 아침 음원 발표는 사전 공식 발표 없이 나온 것이어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리메이크 음반 꽃갈피 둘의 포문을 연 가을 아침은 한국 포크송의 데모 양희은의 히트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양희은의 협업으로 탄생한 명곡인데요.
아이유의 감성을 담아 재탄생한 가을 아침은 기타리스트 정성아와 포크 뮤지션 하림이 편곡과 연주에 참여해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붙였습니다. 아이유의 꽃갈피 둘은 22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15번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택시 운전사가 유럽 지역 한국 영화제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뤼셀 한국영화제,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스페인 한국영화제, 파리 한국영화제, 헝가리 한국영화제 등의 개막작으로 공식 초청됐습니다. 10월 18일과 24일에 각각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와 파리 한국영화제에는 영화를 연출한 장훈 감독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지난 7월 북미 지역에서 열린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도 상영됐으며 주연 배우 송강호는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해 이를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까지 간 서울의 택시 운전사 고 김사복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떡볶이에 튀김이 빠질 수 없죠. 건강한 튀김을 얹은 누룽지 떡볶이 드셔보세요. 눈깔이 삐었나 이런. 한국 영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은 어떤 영화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보신 강대진 감독의 1961년작 마부입니다. 강대진 감독은 불과 20대의 나이에 찍은 이 영화를 통해서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치대상을 아주 탁월하게 담아냈는데요. 서민 가족의 애환을 보여주는 가족 드라마로서도 일품입니다. 자, 영화 마부 지금 만나보시죠. 자동차 산업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던 1960년대. 트럭 대신 마차가 주요 화물 운송 수단으로 쓰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도합 이거 6,800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지가 저 800원밖에 못했습니다. 아니, 점점 수입이 떨어지니 어떻게 된 거야? 마차를 끄는 마부들은 말을 살 처지가 못 돼서 마주에게 말을 빌려 영업을 했습니다. 그날그날의 수입분을 매일 마주에게 가져다줘야 했죠. 주인공 춘삼은 이렇게 마부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큰아들 수업은 고등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3번이나 낙방해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밥 먹어라. 밥 먹어. 아버지,
내일부터라도 제가 말을 끌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막 그건 안 돼. 뭐 시험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뭐. 춘삼의 유일한 꿈은 아들이 고등고시에 합격하는 것. 늘 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춘삼의 속을 썩이는데요. 밤낮 쫓겨와. 말을 못하는 큰딸 옥래는 툭하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친정으로 쫓겨옵니다. 아이고 답답하. 이게 말을 해야 알잖아. 어? 너 왜 왔냐? 어? 저 이런 나쁜 놈. 가자.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어요. 가만, 내 이 자식하고 오늘 단판을 칠 테니까 가자. 한편 막내딸 오키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마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 많은 남자와 데이트에 나섭니다. 오빠는 뭘 하시나? 항공회사에 나갔어요. 언니는? 결혼했어요. 오키 취미는? 취미요? 오키가 상류층 남자와 차를 타고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 말을 몰고 가던 아버지 춘삼과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인데요. 영화 마부는 이렇게 마차와 자동차를 대비시키면서 전근대와 근대가 공존했던 1960년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찌감치 아내와 사별한 춘삼은 마주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는 과부 수원댁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데요. 수원댁, 떡 좋아하죠, 자? 아니, 이거 웬 거예요? 오늘 무슨 고사 지내셨어요? 고사는 무슨 고사야? 아, 수원댁이 떡 좋아할 줄 알고 길거리에서 특별히 샀지 뭐. 난 이런 거 자주 먹어요. 애들이나 갖다 드리세요. 두 배우 모두 이미 고인이 됐지만 당대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승호와 황정순이 펼친 훈훈한 로맨스.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 관람까지 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는데요. 참 재밌어요. 그 처음서부터 못 봐서. 그런데 하필 같은 극장에 딸 오키가 들어옵니다. 글쎄요, 춘향전. 난처해진 춘삼은 급히 극장을 떠나는데요. 우리 상당히 시장한데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손님 모셔라. 이번에는 식당에서 큰아들 수업을 마주치게 되죠. 춘삼이 수원댁과 자식들 몰래 데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 난처한 상황은 관객들에게 풋풋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영화 내내 지금은 볼 수 없는 1960년대 초반 서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볼 때 얻을 수 있는 매력입니다. 이 영화에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서민들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없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부자들에 대한 비판도 녹여내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춘삼과 그의 가족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잊지 않습니다. 강대진 감독은 이 작품으로 베를린 영화제 은검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의 존재감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지금 봐도 감동적인 가족 휴먼 드라마 마부였습니다.